캔들이 전환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선 주가가 강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포지션을 쭉 홀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캔들이 전환선을 다시 이탈을 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선 주가의 강세가 꺼졌다. 안녕하세요, 황소차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목균형표 하면 너무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목균형표만큼 정말 쉽고 활용하기 좋은 지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일목균형표 하면 이 일목균형표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일목균형표 지표들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게 여러분들이 돌파와 이탈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구름대를 활용해도 되고, 혹은 지나간 주가에 흔적을 찾아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 후행 스팬을 활용해도 되고, 혹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기준선, 전환선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목균형표에서 이 기준선, 전환선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선, 전환선만큼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화를 잘 캐치하는 지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가 일목균형표 하면 구름대나 후행 스팬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로 단타 매매에서나 차트 매매에서 이 기준선, 전환선만큼 뚜렷하게 시그널을 포착하는 지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 그리고 단타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선과 전환선은 9, 기준선은 26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노란색 완만한 선이 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흰색 가파른 선이 이 전환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26과 9의 설정값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단기적인 값과 장기적인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9개의 캔들의 평균값과 26개의 캔들의 평균값이 이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단기의 평균값과 장기의 평균값을 이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나타내서 의미 있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이 기준선, 전환선으로 캐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의 값과 장기의 값의 돌파와 이탈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장기의 값과 단기의 값이 서로 교차되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기준선과 전환선도 동일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흰색 단기의 값이 노란색 장기의 값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지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하향하던 장기의 값을 단기적인 값이 돌파를 했으니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캔들과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쭉 포지션을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캔들과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 포지션 혹은 익청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청산 지점까지만 쭉 홀딩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까지도 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설명드린 타점은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부분이고, 결국에는 단기적인 값이 장기의 값을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자리도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도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거치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확실하게 나오는 자리가 여러 번 포착이 됐어요. 자, 현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형성해 놓았던 추세를 이탈을 하거나 기준선이 형성해 놓았던 추세를 돌파했을 때 확실한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포착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자리나 이러한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끊임없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형성해 놓았던 값을 돌파를 했을 때나 이탈을 했을 때 여러 번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이 포착이 돼요. 자, 현재 자리에서도 기준선이 형성해 놓았던 자리를 전환선이 이탈을 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지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여기서 포지션을 쭉 홀딩을 하다가 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익청을 진행하면 되겠죠.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전환선을 벗어났다가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전환선을 벗어났다가 돌파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횡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강세인가 약세인가의 여부는 캔들이 전환선을 타고 가는가 혹은 이탈을 하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현재 자리와 같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음에도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서 캔들이 전환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선 주가가 강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포지션을 쭉 홀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캔들이 전환선을 다시 이탈을 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선 주가의 강세가 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쭉 강세를 보일 때는 전환선을 타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전환선을 이탈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로 단기적으로 전환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환선 기준선은 차트에 한번 설정을 해두고 한번 매매에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명확한 타점과 현재 주가의 추세 전환의 자리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초보자 시절에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동평균선만 보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만 활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해서 꼭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소물 거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수차트였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